1930년대는 소련에서 혼란의 10년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적 억압, 경제적 격변, 스탈린 개인 숭배의 배양 등으로 인해 이 땅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탈린의 권력 강화에는 숙청과 재판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련에 대한 그의 비전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이 집단화에 초점을 맞춘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선전을 통해 조심스럽게 육성된 스탈린의 개인 숭배는 소련 사회에 스며들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1930년대가 끝날 무렵 소련은 변화했지만 막대한 인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이 격동의 기간 동안 1933년 나지노 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33년 4월 소련은 톰스크의 임시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9만 명 중에 약 6천여 명을 추려 시베리아의 외딴 섬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톰스크의 임시수용소에 있던 9만 명의 수감자들 중 일부는 당시 미비한 소련의 여권 제도 때문에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상경한 시골 사람들은 명문도 모르고 새롭게 만들어진 여권법에 의하여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기 일쑤였죠. 1933년 5월 18일 그 6천여 명이 향한 곳은 범죄자와 정치범들이 탈출할 수 없는 나지노 섬이었습니다. 극도록 열악한 환경의 톰스크에서 나지노로 여행 중 세상을 뜬 사람도 27명이나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지휘 아래 이들은 등에 걸친 옷가지와 도구 몇 개, 밀가루만 가지고 배에 실려 버려졌습니다.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스탈린의 공산당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보내졌지만 이 야생의 섬으로 보내진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불행한 희생자였을 겁니다. 수감자들에게는 각각 몇 킬로그램의 밀가루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조리도구나 기타 식료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길이 3km, 폭 600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섬에 처박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지노 섬에는 동물이나 식용식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에 300g씩 배급되는 밀가루를 얻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수감자들이 서로 밀가루를 얻기 위해 싸우는 동안 간수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굶주린 수감자들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갔죠. 또한 나지노 섬의 간수들은 밀가루를 자신들을 위해 보관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배고픔에 밀가루를 원하면 어떤 식으로든 관수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가 있어도 조리기구가 없었던 수감자들은 밀가루를 강물에 섞어서 먹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 많은 수감자들은 이질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지노 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몇몇이 질이 좋지 않은 수감자들은 섬에서 갱단을 결성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식량을 빼앗기도 했지요. 섬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 일부 의사들이 섬으로 보내졌지만 그들조차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섬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섬의 소수자인 간수들은 총으로 수감자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어김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도둑질을 하다 잡혀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섬의 일부 사람들은 반지, 금리, 동과 같은 귀중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식량을 위한 흥정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귀중품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희생당했습니다. 굶주린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서로를 해치우는 일이 흔해졌고 시체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지노 섬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5명은 누군가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되었지요.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톰스크에서부터 수감자들은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섬에 1200명의 수감자가 추가로 도착하기도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식인 행위에 적극 가담한 50여 명을 경비대는 체포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진 6,700여 명 중 그해 여름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3주라는 시간 동안 4천여 명이 섬에서 몸부림치다가 희생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 살아남은 2200명 중에서도 300명만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치 않은 상태였지요. 나지노 섬 근처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인 페오필라 바이리나는 나지노 섬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지노 섬에서 한 여성이 우리 집으로 끌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나지노 섬에서 살아남은 후 다른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었다고 했죠. 바이리나가 기억하는 그 여성은 섬에서 온전하게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밤을 보내기 위해 뒷방으로 끌려갔는데 종아리가 잘려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바이리나는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바이리나는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수감자는 나지노 섬에서 저에게 그런 짓을 했어요. 종아리를 잘라서 요리를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톰스크 박물관에서 굴라그 수용소 수감자들의 신문 기록이 담긴 문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 수감자는 섬에 있는 동안 인육을 먹은 적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심장과 간만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굶주림으로 반쯤 죽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다고 신문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는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만 골랐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일단 그들이 다 죽으면 그 조각들을 잘라서 불에 익혀서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933년 7월 나지노 섬의 생존자들은 다른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이미 병약한 상태였던 만큼 이동 과정에서 또다시 수백 명의 영양실조와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되죠.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것은 공산주의자였던 바실리 벨리치코라는 한 남자가 나지노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주민들이 섬에서 철수한 직후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의 보고서는 1994년에 공개될 때까지 1급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무려 60년이 지난 뒤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벨리치코는 당시 공산당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공산당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산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나지노 섬의 비극은 2006년 프랑스 역사가 니콜라스 베르스가 책을 만들면서 더욱 유명해지게 됩니다. 나지노 섬의 비극을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강제로 잡혀가 인권을 유린당하던 우리의 역사 또한 떠오릅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